자, 이제 우리가 참조 타입 중에서 바로 스트링 타입, 문자열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자예요. 자, 자바의 문자열은 스트링 객체로 생성된다.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이 문자열로 이렇게 리터럴을 작성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스트링 객체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이와 같이 문자열을 name에 대입을 할 수도 있고 선언과 동시에 문자열을 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생성이 된다. 자, 이게 전부 다 메모리라고 이야기했고 자, 메모리 중에서 스택 영역에 변수가 만들어지고 힙 영역에 이와 같이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의 번지가 변수의 값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참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문자열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개의 스트링 변수 name 1과 name 2가 선언되고 각각 똑같은 문자열이 대입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런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메모리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같기 때문에 스트링 객체는 하나만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10이라는 번지가 각각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갑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이 이 두 변수의 번지는 똑같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문자열을 대입을 한 게 아니라 리터럴을 대입한 게 아니라 new string, new str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오히려 이게 더 일반적이다. 이거보다는 보통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이런 코드가 더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두 객체가 만들어지고, 자, 이 객체 안에 데이터는 똑같이 홍길동이 들어가요. 각각 번지가 다르겠죠. 그러면 네임일은 10번지, 네임이는 20번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차이점은 이거는 리트럴을 대입을 했을 경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new로 생성을 한 거죠. 여러분 new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전 뜻으로는 뭐예요? 새롭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뭐든지 새롭게 만들어라는 거지. 새로 만들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새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객체가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를 했다면 자, 이거 보세요. 자, name 1은 리트럴로 대입을 했고 name 2도 리트럴로 대입했어요. 근데 name 3은 new로 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요거의 값은 뭐가 나올까요? name 1 name 2. 머릿속에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 리트럴을 대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두 변수는 같은 객체를 참조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옵니다. 이거는 new로 여러분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뭐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새로 만들기 때문에 번지가 다르겠지. 그럼 이거는 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참조 타입의 비교 연산에서 이거는 번지를 비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제? 같은 객체인지 다른 객체인지를 비교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작성할 때 과연 문자열을 비교할 때 번지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문자열을 비교를 할 때는 번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즉 객체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객체 안에 있는 실제 문자열을 비교를 하거든요.
객체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equals 메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str equals str2. 자, 요거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str1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해석을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라 그랬죠, 그죠? equals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자,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이름이 나오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나오면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소드 호출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다시 str1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갈로에 비교할, 자, 문자열 객체를 넣어줍니다. str2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동일한 문자열을 갖고 있느냐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 2가 오나 요 자리에 3이 오나 이 결과는 전부 다 true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위의 경우에. 문자열이 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 2가 오나 3이 오나 다 똑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됐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요게 아니고, 자, 요걸로 바꿔주세요. 자, 사실은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not은 여러분이 뭡니까? not은 요 결과를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str1과 str2가 같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 전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자열이 다릅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자열이 같습니까를 묻는 거고, 이거는 문자열이 다릅니까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str 바 1, str 바 2가 이렇게 리트럴로 대입이 됐죠, 그죠? 그럼 이랬을 경우에 요 연산의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얘가 실행됩니까? 얘가 실행됩니까? 몇 라인이 실행됩니까? 9라인이 실행됩니까? 11라인이 실행됩니까? 9라인이 실행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거하고 이거는 번지를 비교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는 뭘 비교하는 거다? 문자 열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도 true죠? 자, 그 다음에 여기 new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번지 비교는 뭐가 나옵니까? 이 결과는 false 나오죠? 근데 문자 비교는 뭐가 나옵니까? 문자 열 비교는 true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러분이 문자 열을 비교할 때는 이거 쓰다 말아라. 쓰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대신에 equals를 쓰라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문자 타입, 차 타입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제 빈 문자열도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따옴표를 2개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예제를 보게 되면은 합의에 이렇게 큰 따옴표 2개가 붙였잖아요. 그죠?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비교를 할 때도 이제 이게 빈 문자 열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습을 생략할게요.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되냐면 문자열 조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문자열 조작을 이제 학습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예전에 그 일판 같은 경우는 이 문자열 조작하는 부분을
저 뒤편에 뭐 11장이나 12장에서 이제 다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저 뒷장까지 뭐 12장까지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코딩 테스트 문제는 여러분이 객체 지향적인 어떤 코드가 뭐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 문법을 모르더라도 코딩 테스트 시험 문제는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디까지만 여러분이 학습을 하면 되냐면 배열하고 지금 문자열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요것만 알면은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코딩 테스트 문제는 복잡한 뭐 객체 지향적인 어떤 그런 문법을 묻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판에서는 문자열 조작하는 부분을 앞으로 당겼어요. 여러분이 5장까지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자 추출부터 시작을 해서 요 뒤에는 문자열 조작하는 내용을 다뤄요. 사실 이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6장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1판에 나와 있는 순서가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이 코딩 테스트 준비를 빨리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거 해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문자열 조작을 저 뒤편에서 다루니까 이제 갔다 왔다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에서는 이걸 앞범으로 당겼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왜 이렇게 씁니까? 왜 이렇게 메소드가 나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뭐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도 그냥 코드로 그냥 이 코드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 뒤에 6장 배우면 알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문자열 조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문자를 추출하고 싶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번호가 총 13자리잖아요. 그래서 앞에 몇 자리? 6자리가 있고, 그죠? 뒤에 7자리가 있지, 그지? 예.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별을 결정짓는 게 뭐죠? 성별을 결정짓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 13문자 중에서 요것만 딱 뽑아가지고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문자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자 열에서 내가 하나를 뽑아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문자 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순번을 매길 수가 있다. 0부터 시작하는 이런 번호를 매길 수가 있다. 자는 0이고 바는 1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면 자, 우리가 이 변수에 점을 찍고 차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있는 문자를 다오 이런 식으로 차에이라는 메소드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주어진 위치에 있는 문자를 줍니다.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자, 원래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메소드는 어떤 결과값을 리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턴한다. 뭐 반환한다, 리턴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제 지금 그런 용어를 제가 일부러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리턴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니까. 지금은 메소드가 이런 값을 만든다, 뭐 또는 이런 값을 산출한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3을 주게 되면은 이 chat이라는 메소드는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문자를 줍니다. 준다라고 그냥 이야기하죠. 원래는 이제 리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if라고 하는 이 문자를 저장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 예제가 나오는데 역시 주민번호 예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성별을 결정짓는 문자가 있다. 그래서 그 문자가 어, 6번에 해당이 된다. 그럼 6번에 해당되는 문자를 얻어서 이런 스위치문 배웠죠?
그래서 이게 1, 3일 경우에는 얘를 실행하고 2, 4일 경우에는 얘를 실행합니다. 자, 문자열 길이는 우리가 요 앞에서 한번 이야기 언급을 했었죠. 랭스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이 문자열의 총 문자 수가 몇 개냐? 그거를 조사를 해서 뭐 올바르게 뭐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뭐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주민번호는 반드시 13자리여야 되는데 사용자가 입력할 때 뭐 12자리만 입력했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때 문자의 수를 카운팅해서 이제 그 결과를 주는 이제 랭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빈 공간도 하나로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총 개수가 랭스로 얻을 수 있다. 자, 문자열 대체 보도록 하죠. 예, 문자열 대체는 말 그대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replace를 사용을 하게 되면 원래 문자열에서 일부분을 다른 문자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자, 여기에 대입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replace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자, 점 replace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replace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어떤 문자열을 바꿀 것이냐. 그래서 이 자바를 바꾸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콤마 뒤에 이렇게 문자열을 주게 되면은 이제 요걸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old str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참조하는 이 스트링 객체는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갖고 있어요. 자, new str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스트링 객체는 자바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 코드가 이렇게 생성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의 문자열은 불변입니다. 불변. 한번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문자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원본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 스트링 객체의 안에 데이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리플레이스는 어떻게 한다? 원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자바를 영어로 바꾼 새로운 문자열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요 new str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손댈 수가 없는 거죠. 불변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 문자열을 만들어서 이 번지하고 이 번지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참조가 된다는 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잘라내기. 자, 두 개의 메소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자, 서버 스트링이라고 하는 메소드인데, 자, 첫 번째 메소드는 위치 값 하나만 줘요. 시작 위치 값 하나를 주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시작 위치하고 끝 위치를 줘요. 자, 요거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SSN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자, 서버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써서, 점 서버 스트링이라는 걸 써서 0,6을 주게 되면은, 이 말은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 인덱스 6이라고 하는 번호 앞까지예요. 6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은 포함하지 않고 6 번호 앞까지. 그러면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6 번호 앞까지니까 뭐예요? 요까지죠, 그죠? 그러면은 요까지를 여러분이 여기에 저장을 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컨드 넘 이거는 자, 여기에 두 개의 어떤 위치 정보를 준 게 아니라 하나만 줬죠. 그럼 요거는 시작 번호만 준 거예요. 그러면 7번부터 요 7번부터 끝까지 7번부터 끝까지 요거를 여러분이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서버 스트링 요거는 많이 씁니다. 특히 여러분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데이터를 잘라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정 위치에 문자 뽑아내는 거, 문자 길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잘라내는 거, 이거 전부 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코딩 테스트를 보시려면. 그 다음에 문자열 찾기 부분 볼게요. 자, 문자열을 찾을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여기 인덱스 서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contain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ndex of contains. 자,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이 있냐 없냐. 그래서 index of를 만약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습니까? 했을 때 얘는 이 문자열이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열이 있으면 이 문자열이 시작하는 번호를 리턴합니다. 그럼 여기서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었을 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요 시작하는 이 번호 3을 리턴합니다. 인덱스 서버를 써서 내가 어떤 문자열을 찾아봤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if 문을 써가지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코드를 실행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인스를 이용하면 매우 직관적이죠. 컨테인스는 포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죠. 자, 서브젝트 컨테인스. 서브젝트는 여전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느냐, 있으면 true를 리턴하고, 없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이게 더 쉽죠, 그죠? 더 쉬운데, 여러분이 인덱스 서버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이 잘라내기하고 결합을 할 때, 알겠습니까? 이 잘라내기 서버 스트링하고 결합이 되어서 사용될 때는 일단 이 문자열이 있냐 없냐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있으면 어디서부터 있느냐를 알아내어서 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낸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인덱스 서버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컨테인스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분리를 이제 알아보기로 하죠. 말 그대로 분리예요. 나눈다는 거죠.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 전체 문자열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콤마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을 따로따로 뽑고 싶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코딩 테스트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입력된 데이터에서 이렇게 여러분 잘라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뽑아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바로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스플릿은 여기 갈로에 구분자를 줍니다. 구분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쉼표가 구분자니까 쉼표를 주게 되면은 얘는 무엇을 우리한테 주느냐. 이와 같은 형태의 배열을 줍니다. 아직 배열을 안 배웠죠. 이와 같은 형태의 배열을 주는데 자 여기에 번호, 제목, 내용 성명이 아니고 뭡니까? 글쓴이죠 글쓴이. 그래서 이렇게 글쓴이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배열을 만들고 이제 ARR0 즉 배열의 0 인덱스의 값, 배열의 1 인덱스의 값, 배열의 2 인덱스의 값, 배열의 3 인덱스의 값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스트링 대갈로 ARR 이렇게 있어요. 대갈로가 붙으면은 이 변수는 무슨 변수라고 그랬습니까? 배열 변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ARR 0 하게 되면은 번호, ARR 1 하게 되면은 제목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예제 코드를 보시면은 자, 전체 문자 열에서 보니까 콤마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 문자 또는 문자열을 내가 뽑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스플릿 콤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요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토큰이라고 그래요. 토큰. 이 하나하나에 이렇게 그 구분되어져 있는 이런 단어들을 이제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변수 이름을 토큰스라고 줬죠. 배열 변수 이름을 토큰스로 주고 이 스플릿이 주는 것을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번호 1, 요 1을 내가 얻고 싶으면 0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 다음 제목 여기서까지를 얻고 싶으면 1 하게 되면 여기서까지. 자, 이 콤마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0. 요게 뭡니까? 여기서까지. 잘못했죠. 다시. 자, 요 콤마 기준으로 이건 0. 요거는 1. 요거는 여기서까지는 2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3. 그래서 각각 0, 1, 2, 3 이렇게 해서 읽어서 출력을 이제 해보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배열을 안 배웠지만 이제 이 배열의 전체 항목수, 전체 값의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항목수를 얻어내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점 랭스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갈로가 안 붙어요. 점 랭스 하게 되면은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항목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디서 지금 사용했습니까? 우리 포문에서 사용했죠. 그죠? 시작 변수 i가 0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i가 뭐 이하일 때까지 이 배열의 항목 미만일 때까지. 자, 왜 미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배열의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개수가 4죠. 4. 그런데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얼마예요? 3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미만이라고 하는 기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나 여러분이 이 코드나 똑같아요. 여기는 딱 인덱스를 지정해서 읽은 거고 이거는 포문을 돌려가지고 여기 i 값을 넣어서 이 i 값이 변화하면서 전체를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포문은 몇 번 돕니까? 4번 돌겠죠. 그죠? 그래서 i가 0, 1, 2, 3, 4, 0, 1, 2, 3 이렇게 바뀌면서 그때 이제 요런 토큰들을 읽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아직 배열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실습만 하고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스플릿 요거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